안녕하세요. 암과 책의 오디세이 김세섬입니다. 불운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주제로 이야기 이어가고 있어요. 아마도 오늘 이 주제는 일단락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긴 시리즈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Fly me to the moon. 네, 지난 회에서 죽음의 수용소를 말씀하시면서 빅터 프랭클 박사의 조언을 새섬님이 실천하고 있다고 하셨어요. 어떤 실천인가요? 네, 일단 다시 복습 차원에서 의미가 있으면 네, 고통을 이겨내기가 그나마 상대적으로 쉽다라는, 살아갈 수 있다, 살아갈 힘을 얻을 수 있다라는 거를 그 닥터 프랭클 박사님께서 이야기를 해주셨죠. 네, 그럼 의미를 어떻게 찾아야 되나요? 누군들 의미 찾기 싫어서 이러는 줄 아세요? 라고 말씀하실 텐데요. 첫 번째가 몰입, 두 번째는 체험과 사랑, 세 번째는 어떤 태도를 지니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저 역시도 이 조언해 주신 세 가지를 최선을 다해 한번 해보기로 결심을 했어요. 네, 그 결과가 바로 이 암과 책의 팟캐스트가 아니고 암과 책의 오디세이라는 네, 바로 이 팟캐스트를 하는 것입니다. 네. 팟캐스트, 본인이 하는 팟캐스트 이름도 막 헷갈리고 그러시나요? 요즘에 근데 저 같은 사람들이 요즘에 되게 많더라고요. 요즘에 사람들이 쇼폼을 너무 많이 봐가지고 네, 저보다 더한 분들도 계세요. 이거는 교무세포종이랑은 상관없는 거죠? 뭐 전 국민의 이제 교모세포종화 전두엽 전 국민이 전두엽이 줄어들었다. 네, 알겠습니다. 팟캐스트 하는 게 어떻게 프랭클 박사의 조언을 실천하는 건가요? 좀 더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팟캐스트는 이제 제가 처음 시도해 보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저에게 새로운 일을 창조하고 네, 이런 처음 해보는 낯선 경험 또한 제가 직접 뵐 수 없는 사람들, 네, 청취자들을 보다 많이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줍니다. 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콘텐츠 자체가 그냥 제 생각을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네, 어쨌든 뭐 추천도 그렇고 맛집도 그렇고 제가 가서 제가 그렇게 느꼈다라는 내용이기 때문에 네, 어쨌든 간에 제가 평상시 생각했던 것들, 물건이든 어떤 사회 현상이든 제가 해석한 바 저의 생각들을 제 목소리를 통해서 들려드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네. 이를 통해서 제가 삶을 어떤 식으로 살고 있나를 여러분한테 조금 더 진솔하게 알릴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어서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은근슬쩍 금음 기능 홍보 막 이런 것도 하시잖아요. 막 세 회에 걸쳐서. 그렇죠. 네. 그게 주된 목적이었는데 아, 그게 주된 책 목적이었어요? 얘기만 하면은 우수수 떨어져 나가는 청취자들 한 명 한 명 어떻게 모았는데 네. 네. 삶의 의미를 찾기 위해 팟캐스트를 시작했지만 나중엔 구독자 수가 목표가 되는 그런 건가요? 그렇진 않고요. 어쨌든 저 스스로도 재밌게 하고 있습니다. 즐겁게 네. 하고 있으니까 듣는 분들도 좀 재밌게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스승님의 생각들을 표현하는 방식이요. 뭐 예를 들어 글을 쓸 수도 있고 뭐 웹툰을 그릴 수도 있고 유튜브를 찍을 수도 있잖아요. 왜 그런 여러 가지 방법 중에 팟캐스트를 택하셨나요? 글쓰기는 사실 저는 원래 하고 싶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는 글쓰기가 원래도 사실은 잘 쓰진 못했어요. 책을 그렇게 좋아했지만 네. 어디 가서 이제 뭐 상장 하나 받아본 적이 없는 저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사람이 이제 인풋과 아웃풋이 다르다는 걸 되게 절실하게 느꼈던 분야가 이 글쓰기 분야이기도 한데 이제는 또 이제 치료도 병행하다 보니까 네. 집중력이 떨어지고 더욱더 글쓰기가 녹록치 않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 글쓰기 책 내기가 저의 목표 중에 하나이기도 했는데 이 부분은 좀 잠시 쉬어가기로 하고 있고요. 네. 사실 유튜브는 유튜브라는 게 처음 나왔을 때부터 장맥주님이 저한테 유튜브 하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주셨죠. 되게 넌 어울리는 유튜브야. 거, 되게 너는 어울리는 것 유튜버야. 같았거든요. 네. 네. 그리고 어떤 점이 어울린다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사실은 원래 말이 많아요, 좀. 근데 말을 친구들하고 있을 때 말이 많은 편은 아니에요. 네. 또 오히려 이렇게 타인이 앞자리에 앉으면 의외로 자기 검열이 심해지고 그 사람이 그 시간을 제 얘기를 재밌어 할지 자신이 없거든요. 네. 굉장히 지루한 나만의 떠들기가 될 수도 있는데
이게 유튜브나 팟캐스트는 여러분 잠깐씩 멈추기도 하고, 아예 이 회는 패스하자고 안 듣기도 하실 수 있잖아요. 네. 근데 이게 사람 앞에다 두고는 그러기가 되게 어려워요. 그쵸.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 어떤 면에선 저는, 방송이 더 쉬워요. 그래서, 방송이라고 해도 될까요? 이렇게 녹음하고 그 사람이, 거절하거나 그런 게 약간, 그래도 저의 눈에 직접적으로 보이진 않잖아요. 네. 물론 구독자 숫자나 좋아요 숫자로 다 좀 표시가 되기는 합니다만은 그래서 또한 유튜브는 나름대로 또 준비할 것도 많고요. 제가 일전에도 말씀드렸듯 하다못해 뭐 어설픈 화장이나 뭐 옷을 갖춰 입는다든지 갖춰 입진 않아도 매일 다른 옷을 입는다든지 뭐 뒤에 배경 세트를 준비한다든지 이런 것들도 있을 수 있으니까 그게 네. 조금 지금 상황에서는 쉽지 않더라고요. 글쓰기는 집중력이 좀 요즘 떨어져가지고 어렵고, 유튜브나 팟캐스트가 좋은데,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말할 때보다 다른 사람이 좀 너무 지루해하지 않을까, 듣는 사람이 나 때문에 괴롭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안 해도 돼서 좋은데, 유튜브는 좀 준비할 게 많더라. 그래서 팟캐스트다. 그런 말씀이시군요. 네, 맞습니다. 제가 세섭님한테 유튜브를 권했던 이유는 저 붙잡고 얘기하지 말고, 그렇죠. 네, 화면 보고 네. 이야기하라는 그런 차원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요새 팟캐스트 하는 게 재밌는 게 이렇게 장맥주님과 콘텐츠를 만든다는 핑계로 서로 이렇게 많은 대화를 나눌 수 있어서 그것 역시 저한테는 재미예요. 팟캐스트 안 하실 때도 저 붙잡고 막 열변을 토하시잖아요. 그렇죠. 그치만 그거는 우리 둘만의 기록이었고 네, 제가 계속 금음 얘기하면서도 다른 사람들이 다 볼 수 있게 기록을 남겨라. 네. 아, 어떤 사람하고 골방에 갇혀가지고 서로만 얘기하는 것보다는 널리 퍼뜨려라. 이런 얘기를 하는 것과도 일맥상통하다고 할 수 있겠죠. 세성님의 생각을 이렇게 팟캐스트로 표현할 수 있어서 좋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세성님의 생각뿐 아니라 어떤 태도 같은 것, 분위기, 팟캐스트의 분위기, 좀 저희 팟캐스트가 명랑하다는 반응을 받고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이런 분위기 같은 것도 죽음의 수용소에서 힌트를 얻으신 건가요? 그렇기도 하고 안 그렇기도 해요. 저는 원래 성격 자체가 비관적인데 되게 낙관적이다? 이게 어떻게 이런 이상한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네. 되게 염세적이고 앞으로에 대한 희망이 별로 없어요. 원래. 근데 약간 누워가지고 아 희망 없어. 그러니까 난 아무것도 안 할래라는 것보단 저는 희망차게 아 안 될 것 같아. 정말 오늘도 내일도 모레도 계속 안 되는구나. 역시 내 생각대로야. 이런 이상한 뭐라 그러죠? 이상한 언밸런스가 원래 있었어요. 네. 근데 이제 죽음의 수용소에서 책 역시도 이제 읽고서 많은 감동을 받고 그런 점은 있죠. 팟캐스트를 하면서 의연해 보인다는 말씀을 많이 들으시는데 그런 말씀을 들으면 어떤 기분이 드시나요? 네, 근데 저도 이제 마냥 밝기만 한 건 아니고요. 이제 제가 병에 걸렸다는 사실이나 이런 상황들을 어떻게 보면 부정하거나 잊고 있거나 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뭐 이제 이런 태도를 그래도 유지하기 위해서 매일매일 무엇인가를 하고 또 매일매일 이제 그러기 위해서 운동도 빠지지 않고 팟캐스트도 매일매일 녹음하고 그런 식으로 살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네. 저 역시도 두렵기도 하고 가끔 이제 막 밤에 누워 있으면은 저런 생각들이 들고 심란하기도 하고 그럴 때도 있죠. 죽음의 수용소에서 뭐 이 팟캐스트를 시작하게 만들어준 어떤 계기가 되는 대목, 구절 이런 게 있을까요? 하나 좀 읽어주실 수 있나요? 내가 내가가 아니고 제가 네, 갑자기 급하다 보니까 반말이 막 튀어나오는데요. 네, 제가 준비한 구절을 한번 낭독해 보겠습니다. 네, 만약 어떤 사람이 시련을 겪는 것이 자기 운명이라는 것을 알았다면 그는 그 시련을 자신의 과제, 다른 것과 구별되는 자신만의 유일한 과제로 받아들여야 한다. 시련을 당하는 중에도 자신이 이 세상에서 유일한 단 한 사람이라는 사실에 감사해야 한다. 어느 누구도 그를 시련으로부터 구해낼 수 없고 대신 고통을 짊어질 수도 없다. 그가 자신의 짐을 짊어지는 방식을 결정하는 것은 그에게만 주어진 독자적인 기회이다. 세섭님도 뇌종양이라는 시련이
자신의 유일한 과제라고 생각하세요? 막 감사할 정도인가요? 그런 사람은 없어요. 뇌종양에 감사하는 환자가 어디 있어요? 네, 그건 아니고 저의 유일한 과제는 사실은 이제 그 책 읽는 사람을 좀 늘리는 거. 책 읽는다는 거 되게 괜찮은 활동 같거든요. 네, 예전에도 그리고 현대에도 그리고 앞으로 미래는 잘 모르겠어요. 기술이 어느 정도까지 발달할지 잘 모르겠으니까요. 네. 그래서 저의 과제는 그거죠. 그래서 계속 그 이야기를 하고 싶고요. 교모세포종 평균 생존 기간이 12에서 14개월이다 이렇게 써 있잖아요. 그러면 두렵지 않으세요? 그런 얘기를 들으면? 두려울 때도 있는데요. 네, 요거 관련해서 또 행복의 정복이라는 책, 네, 버트란드 러셀이 지은 책에 요런 구절이 있습니다. 삶은 앞선 시대를 살았던 위인들과의 교제가 될 것이며 죽음은 하찮은 사건에 지나지 않게 될 것이다. 이제 우리가 앞선 시대를 살았던 위인들과의 교제가 뭐냐면 우리 뒤에 태어날 후손들하고는 교제를 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걔네들이 아직 뭐 글을 쓴 것도 없고 어떤 아이들이 태어날지 지금 미확정 상태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네, 다만 앞선 시대를 살았던 사람들이 자신들의 생각들과 발명품이라든지 어떤 제도를 남겨놨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통해서 앞선 시대를 살은 정말이지 대단한 사람들, 네, 지금 그 사람들 있으면은 말 섞기도 어려운 사람들의 책을 읽으면서 네, 상상해보고 가상의 대화를 우리가 이렇게 구성할 수도 있고요. 네, 그렇게 된다면 나의 죽음 역시 좀 그 죽음에 대한 사로잡힘을 좀 멀게 죽음에 그렇게 사로잡히지 않을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독서를 통해서 그런 두려움을 좀 떨칠 수 있는 거군요. 그렇다고 생각해요. 네. 불은 앞에서 사는 법을 주제로 지금 총 아마 14회를 말씀을 하셨는 것 같은데요. 네. 굉장히 긴 말씀이었습니다. 세 줄 요약 가능할까요? 세 줄 요약은 어렵고요. 네. 전 세 줄로 된 문장도 세 줄로 요약을 못해요. 긴 줄 요약. 네. 자, 여러분 우리에게 불운이 닥칩니다. 네. 근데 그 불운이 진짜 불행이 맞을까요? 오늘 내가 가고 싶었던 식당이 문을 닫았어요. 그럼 그거 진짜 불행 맞을까요? 어쩌면 그 정도의 점심을 식사를 할 수 있는 여유가 있는 나, 네. 점심 식사를 고를 수 있는 자율성이 있는 나, 네. 이런 나 어쩌면 행운아 아닌가? 그런데 그 불행이 진짜 불행일 수도 있습니다. 네. 특히나 어린 시절에 어떤 부모 밑에서 산다, 어떤 지역에 태어난다, 내가 선택할 수 없는 것들로 고통받는다, 네. 불은 맞아요. 네. 근데 일단 다른 사람을 거기서 이제 탓하고 이제 모든 게 누구 때문이야라고 어떤 사람한테 블레임하거나 이제 그 사람 탓을 하면은 네. 그것 자체가 문제를 해결해 주진 않아요. 네. 그래서 해결할 수 있는 거는 내 능력으로 한번 해결을 해보고 네. 그 과정에서 노력도 하고 뭐 물론 실패도 하고 하겠습니다만 또 얻는 것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결할 수 없는 것들은 많이 있습니다. 네.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네. 그것도 다 아유 내가 노력을 좀 부족하게 했지 내 탓은 아닙니다. 세상이 운구기일이에요. 네. 운이 대부분이에요. 운이. 네. 그래서 다 나를 탓하면서 내가 조금만 능력이 있었더라면 내가 조금만 그런 생각에 사로잡힐 필요는 없습니다. 또한 해결할 수 없는 걸 이제 정신적으로 네. 찾기 위해서 종교 또는 사람이나 우정이나 어떤 뭐 이런 관계들이 해결해 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은 저는 어쨌든 안 하려고 합니다. 네. 물론 그들이 주는 위로는 분명히 있을 거예요. 네. 어떤 힐링도 있고 근데 거기에 대해서 너무 크게 기대를 하면서 이렇게 매달리는 것은 두 사람 혹은 어쨌든 간에 좋은 방법은 아니다라고 생각하고요. 네. 그러면 너무 불안하고 매달릴 때도 없고 정신적으로 심리적으로 또 경제적으로도 그렇죠. 이럴 때에 내가 통제할 수 있는 부분은 통제해야 하는데요. 이때 통제할 수 있는 것도 나 자신밖에 없습니다. 네. 내가 내 삶을 루틴으로 혹은 뭐 루틴이 아니면 어떤 좋은 습관들을 만들어 가지고 네. 규칙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식으로 통제해 나가면서 자꾸 습관화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통제할 수 없는 것도 있습니다. 아무리 다이어트를 하겠다고 6시 넘어서 아무것도 먹지 않을 거야 라고 하지만
통제할 수 없는 게 있어요. 네. 그럴 때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때로는 담담하고 또 오늘 실패했더라도 또 내일 다시 시도해 볼 수 있고 어쩌면 6시는 너무 좀 나에게는 무리한 목표일 수도 있으니 그 목표를 좀 세부 조정, 미세 조정해 나가면서 조금씩 더 나은 내가 될 수 있겠죠. 그리고 그 과정에서 굉장히 네. 좋은 팁은 이제 더 좋은 내가 되어서 더 멋진 내가 되어서 더 뭐 그런 내가 되는 것보다는 이제 어떤 삶의 의미를 찾고 그 의미는 제가 생각할 때는 타인을 위하는 데서 굉장히 더 의미가 강화되고요. 네. 너무 목표가 짜잘한 것보다는 좀 스케일 큰 목표 있잖아요. 네. 그렇게 잡는 게 더 내가 내 스스로를 혐오하지 않을 수 있어요. 안 그러면 나라는 사람은 너무 별것 아니기 때문에 네. 모든 게 내 중심으로 내 위주로 가게 되면 어느 날 그게 너무 시시해져 버리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의미를 찾고 의미조차 찾을 수 없을 때는 어떤 태도를 통해서 스스로를 좀 더 나은 삶을 위해서 나아갈 수 있다 생각합니다. 제가 세 줄 요약을 부탁드렸더니 한 30줄도 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네요. 죄송해요. 오늘 방송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암과 책의 오디세이 김세섬이었고요. 여러분 긴 시리즈의 좋아요, 댓글, 구독 달아주셔서 굉장히 고맙습니다. Stand by me, Stand by me, darling, darling, darling.